안녕하세요. 미스터 사색 비판 실천입니다. 여기 해리포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해리포터는 전 세계적으로 4억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넓게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주로 이제 동화 같은 성격이 강해서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읽을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청소년들, 나아가서는 대학생들, 일반인들까지 읽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인용으로 나온 도서는 이 앞에 이런 그림이 이런 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해리포터가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해리 포터 이러면 미국식인 거죠. 영국식은 해리포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nd the sorcerer's st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법사의 돌이라고요. 여기서 그냥 제목만 보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포터 또는 파터인 것 같아요. 해리포터.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이 에어리얼 게임이 있는데 이걸 독특하게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다. 바로 뒷자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마법의 성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뒤에 여기 어떤 숲에 유니콘이라고 하는 뿔 달린 백마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판타지 동화 같은 그러한 소설, 그 소설을 J.K. 롤링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책을 읽을 때 여기 앞부분에 저자가 신경 써서 이렇게 써놓은 이 앞부분 글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책의 내용 상당 부분이 담겨 있죠. 자, 여기 부분을 읽기에 앞서서 해리포터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쭉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직독직해 방식으로 영어 속독을 위한 영영사전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이건 일단 이거는 영어 정독 및 속독용인 겁니다. 그리고 초, 중, 고, 대학 일반인까지 모두가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고요. 특히 21세기 구어체 소설이라는데 포인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목적은 일단 novel written in the colloquial 이라고 하는, 즉 written English라기보다는 colloquial, 구어체 영어라는 거예요. 구어체, 말로 하는 그러한 그 구어체 영어, 그게 이 modern colloquialism인 건데 현대적인 이 구어체 문장을 갖다가 경험하고 숙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여기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맥상 추론할 수도 있지만 앞부분에서는 제가 특히 1장, 2장 읽어갈 때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English Dictionary 이런 방식으로요. 영영사전 방식으로 훈련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이부터 어른까지 영어식 사고 훈련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책은 맨 처음에 일단 정독을 하겠습니다. 원문의 정확한 이해, 여기다 포인트를 둘게요. 그래서 J.K. 롤링이라고 하는 저자와 책 읽는 독자, 즉 여러분이 대화하듯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쭉 넘어가면서 책 읽었다고 생각하면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작가가 왜 여기다 이 단어를 썼는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안 읽는 이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읽어야 된다. 책은 무조건 빨리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독에 근거한 영어 속독, 정독을 하면서 점점점 그 단어가 갖는 수거, 그 다음 여러 가지 연결어구,
문법적 기능 이런 거에 능숙해지면서 그만큼 빨라져요. 범위가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죠. 결국 영어 속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걸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네이티브 스피커스 웨이인 건데 그 원어민 해석하는 방식으로 직독직해, 내림직독해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직독직해는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90% 정도는 가능하지만 직독직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보는 단위를 끊어있는 단위를 크게 해서 전체를 한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걸 좀 다른 말로 구문식독해 이거를 참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직독직해랑 구문식독해는 상보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속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처음엔 느린 듯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becoming an imaginative fast reader. 우리가 책을 읽어가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면서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독서가가 되는 것. 이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는 시리즈인데 이렇게 The Sorcerer's Stone, 이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와 두 번째는 The Chamber of Secrets, 비밀의 방. 세 번째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네 번째는 The Goblet of Fire, 불의 잔, 해리포터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he Order of the Phoenix, 불사조 기사단. 이 오더가 강령, 명령, 주문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조직, 단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해리포터 and the Half-Blood Prince, 피가 반쯤은 섞인, 반은 순혈이고 반은 다른 피가 섞인 그러한 프린스, 혼혈 왕자라고. 그 다음에 해리포터와 Deathly Hallows, 죽음의 성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이런 책들을 시리즈로 쭉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얘기를 좀 더 얘기드리면요. 우리가 처음에 1권으로 읽으실 해리포터 and the Sorcerer's Stone 이라고 하는 책은 해리포터가 호그와트라고 하는 마법학교 거기 입학 그리고 1학년 과정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시리즈 첫 권이기 때문에 작품 전체 이미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되게 나이가 어려요. 10살, 11살. 그래서 동화책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1권은 해리가 11살 생일을 맞은 91년 7월 31일부터 1학년 끝날 무렵인 6월 말까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후 시리즈에 따라 1년씩 연도수가 늘어납니다. 즉 과거에 사악한 마법사 볼드모트에게서 해리는 부모님을 잃게 돼요. 갓난아기 때. 그리고 그를 잠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잃게 되지만 그 볼드모트라는 대흑 마법사를 갖다가 잠정적으로 몰락시키고 살아남은 아이 해리포터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친척인 더즐리 집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고아처럼 자라나요. 그래서 그 친척들로부터 갖은 구박, 핍박,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 나라를 보내던 도중 11살이 되었는데 그때 해리에게로 마법학교인 호그와트의 입학 통지서가 날아들게 됩니다. 그때 그 이모부인 버논 더즐리는 해리가 편지를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해리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러 온 호그와트 그 마법학교의 사냥터지기 루베우스 해그릿의 안내를 받아서 호그와트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마침내 그 마법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짜자자잔 하면서 재밌는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래서 4억만 부 이상이나 팔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책 이제 이 마법사의 돌 이 책 구성을 보면요. 그 1장서부터 여기 17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장은 살아남은 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The Boy Who Lived에서 이게 lived가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사라진 유리창, 이상한 편지들, 사냥 터지기 해그리드 쭉 해가지고 여기 17장까지 The Man with Two Faces.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볼트모트 그 악당을 말하는 거죠. 악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포터 책을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읽을 건데 이거 읽으시기 전에 제가 여기 그 앞에 그림책 영어 원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리 포터. 해리 포터는 has never been the star of quidditch team. 결코 단 한 번도 퀴디치 팀의 스타인 적이 없습니다. 이 퀴디치라고 하는 것은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마법학교의 공중 게임이에요. 그런 거. scoring points. 점수를 획득하면서 riding a broom. 빗자루를 타고 다니면서 far above the ground. 땅에서 한참 멀리 위에 있는 공중에서 빗자루 타고 다니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퀴디치 게임. 이 퀴디치 팀의 스타 선수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no spells. 어떠한 마법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has never helped to hatch a dragon. 용이에요, 용. 용을 hatch는 알을 까다 부화시키다. 그 용을 갖다가 부화시키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을 부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된 적도 없습니다. has never won a cloak of invisibility. invisibility. invisibility는 보이지 않음. 그러니까 투명인간 같은 겁니다. 투명인간 효과를 내는 투명인간 망토. 이 망토를 결코 걸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머글이라는 단어를 쓰죠. All he knows. 해리포터가 아는 모든 것. 고작 해리포터가 아는 것은 이게 강조할 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the only thing he knows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해리포터가 아는 것이라곤 단지 a miserable life. 아주 끔찍한 참담한 삶 뿐입니다. with Dursley's. 더 더즐리스 하면은 더즐리 부부나 더즐리 가족 전체를 가리켜요. 여기서는 더 더즐리스는 더즐리 가족 전체와 함께 살아가는 비참한 삶 뿐입니다. 즉 더즐리 가족이 누구냐면은 his horrible aunt. 그의 horrible 아주 끔찍한 무시무시한 terrible한 aunt 이모 그리고 이모부 그리고 their abominable son. 그들의 abominable 정말 끔찍히도 밥맛이 없는 혐오스러운 그 부부의 아들내미인 더들리. 두드레기가 날 정도에 그래서 더들리. 그래서 즉 a great big swollen spoiled bully. 이 더들리라는 아이는 great 최고는 대단히 크고 swollen 몸이 좀 부풀어 오른 듯한 좀 비만이 심한 spoiled 버릇이 아주 망가진 버릇이 개판인 그런 bully. 아주 협잡군 깡패 개 잡놈 뭐 이런 뜻이에요. 불리는. 그래서 이렇게 좀 협작군 같은 아주 못돼 처먹은 아이. 그래서 거기 앞에 버릇이 망가진 해서 spoiled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아이입니다. 이 집안에서 지금 이 해리포터가 반은 신부름꾼, 반은 노예, 반은 시달림의 대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Harry's room. 해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 방은 a tiny closet. 아주 왜소하게 작은 very small tiny closet. 다락 같은 곳이에요. 무슨 왜 물건 같은 거 집어넣는 사람이 거주하기는 부적절한 뭐 창고 같은 거 있죠. 아주 조그만 클로짓, 다락, 창고입니다. At the foot of the stairs. 바로 계단의 발치에 있는, 즉 계단 밑에 있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그 1층하고 2층 사이에 계단에 이렇게 붙박이 벽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그 붙박이 벽에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공간에서 해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he hasn't had a birthday party in 11 years. 그는 생일 파티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본 적이 없어요. 11년 동안. 그러니까 11살 이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1 years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But all that is about to change.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that is about to change. 이제 막 변하려고 하는데 그때 mysterious letter. 알 수 없는
누가 보냈는지도 모호한 신비스러운 수수께끼 같은 편지 한 장이 arrives, 도달하게 됩니다. by our messenger. our. 비범하게도 our, 올빼미라고 하는 부엉이 messenger, 집배원에 의해서 부엉이가 집배원 노릇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마법스럽죠? 그러니까 여기 our, 여기 그 부엉이 집배원에 의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A letter. 근데 이 편지는 with an invitation, 초대장을 하나 담고 있는 편지였어요. To an incredible place. 이 incredible, unbelievable,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장소로 오라고 하는 초대장이 담겨있는 편지. 근데 그것은 Harry and anyone who reads about him. Harry, 그리고 해리에 대해서 이렇게 읽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해리와 해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리에 관한 사연을 읽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will find unforgettable.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이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For it's there.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해리가 찾아간 그 마법학교에서 he finds not only friends. 그 해리는 친구들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aerial sports. 공중에서 하는 게임, 아까 여기 공중에서 하는 게임이 나왔죠? 그 퀴디치 팀이라고요. 퀴디치라는 그런 공중에서 하는 게임, aerial sports 뿐만이 아니라 magic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마법, 마술까지 익히게 됩니다. From classes, 수업 시간으로부터 to meals, 식사 시간에 이르기까지 마법의 연속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But also, 뿐만이 아니라 also는 빠진 겁니다. A great destiny, 아주 위대한 운명, 훌륭한 어마어마한 운명을 찾게 됩니다. 해리포터는 he find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at's, 근데 그 위대한 운명은 that's been waiting for him. 해리포터를 기다리고 있었죠. 쭉. If 조건이 하나 있어요. Harry can survive the encounter. 만약 해리가 the encounter, 그 접하게 되는 사건, 즉 accidental happening and events를 말하는 겁니다. 우연히 접하는 걸 encounter라고 하죠. 우연히 접하게 되는 사람 또는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해리에게는 멋진 운명의 장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해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알거나 말거나. 그러니 따라와서 읽으라 라고 저자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리포터 하면서 조앤 롤링이 쓴 책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소서러즈 스톤, Chamber of Secrets, Prisoner of Azkaban 등등등 이렇게 시리즈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법학교에 이렇게 정경이 나옵니다. 자, 이런 쪽으로 영화가 만들어질 때도 이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쵸? 꽤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카피라이트가 이렇게 97년서부터 설정이 되어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J.K. 롤링이라고 저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컨텐츠에서 그 1, 2, 3 쭉 나와 있습니다. 컨텐츠. 우리가 이제 The Boy Who Lived 여기서부터 읽을 차례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 책을 읽는데 책을 잘 읽는 분들도 지금 여기 아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이게 처음에 이 구어체 문장이라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단어 뜻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책은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한글 그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주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Mrs. and Mrs. Dursley of number 4, Privet Drive, were proud to say they were perfectly normal,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이라 이 drive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normal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thank you very much가 나왔어요.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2장, 3장서부터는 원문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는데 1장은 영어 실력 좋은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혼자 책을 읽으시고요.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책을 읽으시려고 하는데 잘 안 읽히는 분들,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학교에서 배운 문법 지식이 잘 적용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글 버전, 한글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리 포터 and the Sorcerer's St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리 포터와 Sorcerer's Stone, 마법사의 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마법사의 돌인데 여기 남자 마법사를 갖다가 Sorcerer라고 하고요. feminine, 여성용 마법사를 sorceress라고 합니다. 이 단어 이해하셨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마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sorcery를 행하는 사람이 sorcerer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sorcery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마법사 이렇게 읽으면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마법이 뭔데라고 물으면은 뭐 그냥 대충 뭐 그런 거 아니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요. use of supernatural power over others. 여기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through the assistance of spirit, 여러 가지 정령, 혼령, 이러한과 같은 spirit, 정령, 혼령 따위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 그걸 영어에서 sorcer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는 사람이 witchcraft, 그런 걸 행하는 걸 다른 말로 마술, 마법, witchcraft라고도 그래요. 우리말로는 마법, 요술, 주술, 마력, 매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sorcerer라고 하는 거는 one who practices sorcery. 그 sorcery를 실행하는 사람, 그걸 sorcerer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orcerer를 아시면서 sorcery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마법사, 다른 말로 sorcerer를 갖다가 wizard, 오지의 마법사라는 책 제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술사라고도 그래요. magician. 예. 마할 때 이 마자가 종교적으로는 안 좋게 보는 그런 거인 거죠. 뭐 악마 이런 뜻입니다. 나쁘다.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런 나쁘다 좋다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챕터 1. 여기 the boy who lived 이렇게 돼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갑자기 살고 있는 소년이 아니라 당연히 이 소년은 해리포터를 설명하는 건데 왜 챕터 1에서 제목을 the boy who lived 이렇게 썼을까요?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표현이에요. 1장을 다 읽어야 궁금증이 겨우 해결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때는 마법사들과 함께 같이 신나게 살았던, 즉 해리포터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러다가 이 흑마법사라기보다 자우지간 그 안 좋은 마법사를 말하는 거죠. 그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견뎌낸,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 마법사가 아닌 마법사 세계에서 떠난 이른바 마법 비전문가들, 그걸 머글이라고 하는데 머글들과 같이 살게 된 마법사 세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익명으로 자라나고 있는 꼬마 아이, 이런 뜻. 이렇게 who lived에는 한때 마법 세계에서 살았던, 그러나 지금은 엉뚱한 곳에서 살고 있는 이런 압축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아주 익살스러운, 작가가 독자들의 흥미를 굉장히 유발시키는 그러한 그 챕터 1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역시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잘 알 수 있어요. 초딩, 중딩 아이들은 해리포터 영화도 보고, 근데 관심 없는 어른들은 이 책 읽으실 때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 호그와트라고 하는 마법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본인은 전혀 몰랐지만 이 볼드모트라고 하는 그 악당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 볼드모트가 살인저주 아바다 캐다브라, 이 살인저주를 던지는데 이걸 맞고도 해리포터는 살아남아요. 이 갓난아기 주제에
오히려 그걸 맞고도 살아남고 역으로 어둠의 마왕을 그 볼드모트를 몰락시킵니다. 영원히 몰락시킨 건 아니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법사 세계에서는 영웅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머글 세계에서 살던 때에도 갑자기 이 머글 세계, 즉 그 더슬리, 그 이모부 그쪽에서 같이 살게 될 때에도 갑자기 이상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그 해리포터에게 반갑다며 아주 격하게 악수를 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겪어요. 그러면서 해리가 살아남았다는 점은 마법사들을 넘어서 이른바 도비 같은 그 어떤 집 요정들이 나오는데 그 집 요정들에게도 희망이 되었던 듯 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은 당연히 자기가 옛날에 어떤 대단한 마법사, 악당 마법사를 무찌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색 성광이 번쩍이는 기억이 났다고 책에서 말하는 걸 보면 그날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잠재의식 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그 제트의 상흔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리는 이모네의 거짓말에 의해서 이모네 집안은 오직 정상적인 것, 평범한 것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겁니다. 이모네의 거짓말에 의해서 해그리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해리포터는 자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어요. 그럼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r. and Mrs. Dursley of number 4, Privet Drive. 더슬리 부부는 4번가에 살고 있는데 여기 4라고 하는 건 번지수를 말하는 거죠. number 4, 4번가에. 그것도 Privet 또는 Private, 여기서는 Privet이라고 읽겠습니다. Privet Drive. 여기 Drive 하면은 집에서 현관에 있는 주차장에서, 집 현관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로, 거기까지 나가는 그 차도, 이걸 드라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프리벳 드라이브. 이거는 종로 1가, 2가, 3가 스트리트보다는 작은 개념인 거예요. 이 드라이브에서 나가면 이제 스트리트가 나오는 거죠. 그 전에 나오는 그 프리벳 드라이브 넘버 4. 여기에 살고 있는 더슬리 부부는 were proud,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ey were perfectly normal.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정상적이다. 이상한 짓 안 한다. 이 소설이 동화적인 마법 판타지 소설이다 보니까 그런 마법이니 판타지니 이런 이상한 것과 연관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평범한 소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perfectly normal, 완벽하게 normal. 그러면서 thank you very much.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천만다행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for being normal. 즉 자기네들이 정상적이라서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제가 drive는 운전이 아니라 the act of driving이 아니라 a trip or journey in a vehicle. 차를 타고 운전하는 여행 이런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뜻으로 쓰인 겁니다. 즉 이거는 a road for automobiles and other vehicles. 즉 자동차 혹은 다른 차량을 위한 그러한 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라고 번역을 하죠. 대문에서 현관 주차장까지 있는, 미국에서는 driveway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driv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ormal이라는 단어, 이 normal은 원래 regular, ordinary, usual, common, general 이런 뜻이에요. 반대말은 normal 앞에 AB를 붙여서 abnormal 하면 비정상적인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overstandard, 표준에 속하는, typical, 전형적인, representative, 어떠한 그 중심 세력을 대변하는, 뭔가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normal이. 그러면서 여기 되게 thank you very much 라는 표현이 익살스러운 표현인데 정상적으로 무난히 살게 해주셔서 천만다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인데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이 조앤 롤링이 처음으로 쓴 이 문장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더슬리 부부가 일종의 정상을 갖다가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흑백 논리 트라우마가 좀 있다는 것.
즉 경직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perfectly normal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융통성이 없는 좀 꽉 막혔다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상을 주장하는, 정상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정상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정상성, 이거를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문장인 거죠. 이만큼. 그러면서 이렇게 구어체 문장의 매력이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They were the last people you'd expect to be involved in anything strange or mysterious. 여기까지. 여기서는 자, 그들은 더슬리 부부는 the last people 하면은 지구의 인간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으면 1번부터 70억 번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70억 번째로 그런 일을 할 사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역설적인 뜻을 갖게 돼요. 그 즉 여기서 제가 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He's the last man to succeed in the attempt. 그는 결코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In the attempt, 그 시도에서 결코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He's the last man in the world I want to see. 그는 내가 세상에서 결코 보기를 원하는 최후의 사람, 결코 만나고 싶지 아니한, 만날 것 같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고요. You are the last man to criticize. 너는 비판을 하기에 순번이 맨 끝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너는 비평에 가장 부적절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뜻. 이게 문맥에 따라 비슷하지만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요, They were the last people you'd expect to be involved. 그 더슬리 부분은 결코 못말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자들이 보시기에 you'd 이건 would를 줄인 말입니다. You'd expect to be involved in anything strange or mysterious. 어떤 이상한, 그리고 mysterious, 신비스러운 어떤 일, 즉 이거는 마법 같은, 즉 노멀하지 아니한 것, abnormality, 비정상성, 비정상적인 것, 희한한 것, 신비스러운 것, 이러한 일에 be involved in, 관여를 할 것으로 여러분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최후의 인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인간, 이상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인간, 그런 부류들이다 라고 두 번째 문장도 굉장히 impressive하게 쓰셨죠. 왜냐하면 they just didn't hold with such nonsense. 그들은, 더슬리 부분은 just didn't hold with 이거는 뭐 tolerate, provide, 감당하다, 포용하다. 그들은 단지 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nonsense, 여기 such nonsense는요, 여기 위에 있는 anything strange or mysterious, 이 반복을 똑같이 받아서 쓴 말인 거죠. 즉 그와 같은 nonsense,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즉 abnormality, 이 부분은 normality를 자부심을 갖고 자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abnormality, 이 abnormality,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극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bnormality, 이게 such nonsense이고요. 그럼 위에 있는 anything strange or mysterious, 이걸 바꿔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anything strange or mysterious, 이게 바로 sorcery, 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하면 치를 떨고 싫어하는 부부라는 거를 두 번째 문장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확연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wholly with는 뭐뭐를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동의하다. consent, assent, include, tolerate, endure. 여기 consent, assent는 동의하다의 뜻이고요. include 포용하다, 포함하다. tolerate 역시 관용적으로 인내하다. provide, bear, persevere, 다 인내하다, 포용하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슬 부분은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다. 이건 정신적인 병리 현상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 문맥상에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로 바꿔 쓰는 것, 그 유사어구를 이해하시면 책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되게 정교해요. 특히 영문학 소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랑 이렇게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첫 문장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Mr. Dursley was the director of a firm called Groenings. Mr. Dursley, 즉 해리포터의 이모부인 더슬리 씨는 the director of a firm, 한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director, 업무 집행 담당 간부를 말합니다. 이사. a firm, firm은 여기서 company 혹은 corporation 이런 뜻이에요.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called Groenings, 회사 이름이 그루닝스라고 불려지는, 여기는 당연히 which was 이런 게 빠져 있는 건데 이걸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좌우지간 그루닝스라고 불려지는, 이거는 앞에 있는 폼을 꾸며주는 겁니다. which made drills, 그런데 이 그루닝스라고 불려지는 그 회사입니다. 폼을 꾸며주는 게 첫째, 그루닝스라고 불려진다. 둘째, which made drills, 그 회사는 드릴을 만든다. 즉 그루닝스라고 불려지는 드릴 만드는 회사의 이사였다는 겁니다. 즉 which는 문맥상 이거는 and it인데 and it, 그리고 그 회사는, 이때 it는 a firm called Groenings, 그루닝스라고 불려지는 이 firm을 갖다가 이렇게 it로 받은 겁니다. and it,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었을 수가 있어요. 역시 기초문법인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집중적으로 배우죠.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 중학교 1, 2학년이 계시다면 관계대명사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지레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아까 여기 director라는 말, director, 이건 managing director 하면은 상무이사, standing director는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전무이사, representative director 이게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를 다른 말로 사장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CEO라고 하죠. Chief Executive Officer,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중요한 직책,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firm은 company, 줄여서 C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orporation 이렇게요. 회사 종류도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뭔지도 아셔야 돼요. 특히 초딩, 중딩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called라고 하는 거는 which was called, that was called인데 이렇게 which was나 that was가 날아가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called는 called A 하면 A라고 불려지는, called를 named라고 쓸 수 있어요. which는 관계대명사인데 접속사랑 대명사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해요. 뒤에 간단하죠.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관계대명사에서 관계가 뭘 이어준다는 뜻인데 이게 접속사란 뜻이고요. 대명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말 자체 속에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그러한 다기능, 접속어, 연결어인 거죠. 그 다음 문장, He was a big, beefy man with hardly any neck. 그 더슬리 씨는, 미스터 더슬리는 big, 체구가 큰, beefy, 살이 좀 디룩디룩 찐, 그러니까 좀 비만의 이런 뜻입니다. obese, 비만의 그런 남자였다. with hardly any neck. 그래서 목이라고 할 것도 거의 없는, hardly는 부정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열심히가 아니에요. 거의 못마지 않는. 그래서 거의 목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살찐 사람은 목이 안 보이잖아요. 머리하고 어깨가 붙죠. 자, 이런 유형의 거대한 체구에 살이 많이 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he did have a very large mustache. 그는 이때 did는 강조란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 의문문도 아닌데 did를 썼죠. 강하게 읽으시면 돼요. 이걸 did를 really 이런 걸 쓰면요, 뒤에 have가 had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really had 이런 뜻이에요. 그는 실제로 정말이지 매우 커다란 콧수염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 이렇게. 그럼 이거는 왜 older를 썼을까요? 콧수염이 있으면 되게 멋있고 날렵하고 좀 뭔가 표정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렵한 콧수염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인상의 소유자라고 지금 글쓴이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beefy 단어 한번 공부하고 갈게요. 이거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단어 공부하는 거. 다른 책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뒤에 가면 제가 이런 설명 안 합니다. 뻔히 알겠거니 하고요. beefy, fat, stout, 키가 작고 똥똥하게 살이 찐, plump, 포동포동한, corpulent,
portly, obese. 이거는 의학에서도 중요한 단어죠. obesity, 비만의, chubby, overweight, 과체중의. hardly는 adverb, 부사인데 almost not at all, 거의 뭐뭐가 아닌, scarcely, 좀처럼 뭐뭐뭐 아니다, practically never, 실적으로는 결코 뭐뭐 아니다. confer, 이건 원래 비교하라 라는 뜻인데 compare라는 말로 요즘에 대신 씁니다. rarely, seldom, barely, 이거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뭐 아니다. 자체에 not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not을 또 쓰면 안 돼요. not의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no way, by no means 이런 뜻. 그런데 이 hardly는 특히 시험에서는 이런 게 잘 나와요. Hardly had I arrived when she left.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떠났다. 여기 앞에는 had pp 과거 완료를 쓰고 뒤에 이렇게 과거 동사를 씁니다. Hardly when 이렇게 호응을 해서 써요. A 하자마자 B 하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실력이 있는 분들은 아 이건 너무 쉬운데 여기서도 이런 걸 얘기하네 이러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I had hardly walked inside. 내가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비가 오기 시작했다. 자 여기 이런 부정적 뉘앙스인데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although 이거는 conjunction 접속사 regardless of the fact that 대대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even if, though 그러나 even although는 없어요. despite the fact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데 although가 뒤에 나오면요 그냥 but이나 however 뜻이 있어요. He says, he has a dog. 그는 말한다. 개 한 마리 키운다고. 그러나 I've never seen it. 나는 그 개를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이 절이 앞에 있을 때는 비록 뭐뭐이다라고 내 뜻이 확연한데 뒤에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읽으시면서 그러나 하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속독을 위해서인 겁니다. 문법, 일본식 문법에 길들여지는 분들은 자꾸 구문식 독해를 하려고 나는 그 개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개를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요. 이거는 영어책을 나중에 읽을 수가 없는 지경이 돼요.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책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mustache, 이거는 mustache나 mustache 둘 다 표준 발음입니다. The hair growing on the human upper lip, 털, 자라나는 인간의 윗입술에서 특히 when cultivated and groomed, 특히 아무거나 수염이 아니라 when 다음에 이리지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수염, 그것이 cultivated, 잘 이렇게 cultivated, 재배되어지고 groomed, 다듬어졌을 때만 그것도 mustache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뜻도 있어요. 그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동물의 수염, 기타 등등 새들에 나타나 있는 어떤 새의 주둥이에 있는 문양, 콧수염이 동물 쪽으로 이렇게 어휘가 확장돼 쓰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영사전을 보면은 여기 CF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뭐 CF 모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라틴어에서 confer 이건데 요즘에는 이 confer라는 단어를 비교하라는 뜻으로 안 쓰여요. 지금은 고어, 페어가 돼버렸죠. 이 confer를 compare의 의미로 보고 CF라고 써놓고 compare라고 읽습니다. 비교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beard는 턱수염, 턱에서 나는 거, whisker는 구렛나루인 겁니다. 영영사전 공부는 처음에는 좀 지겹고 까탈스러운 것 같지만 영어 통달의 정석이자 지름길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해하시고 우리말로도 무슨 뜻인지 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 다음 문장 Miss Dursley was thin and blonde. Miss Dursley, 더슬리 여사는 그 해리포터의 이모 더슬리 부인은 thin, 좀 깡 말랐다. thin, 몸이 slender, 날씬했다. 그리고 blonde, 금발이었다. 그리고 had nearly twice usual amount of neck, 거의 2배나 되는 통상적인 다른 사람들이 목의 양의 거의 2배 길이를 가졌다. 목이 굉장히 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이 길다. 두루미 같은 걸 연상시키죠. 그런데 which, 그 긴 목은 came in very useful, 매우 유용하게 쓰여졌다. 이 came in은 became의 뜻이에요. became very useful,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유용해졌다. As she spent so much of her time craning over garden fences. 그녀가 그토록 그녀의 많은 시간을 갖다가 crane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 목이 2배나 길다라고 하니까 벌써 crane 학이나 두루미처럼 목을 길게 빼놓고 이웃집 울타리를 갖다가 넘겨다보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을 쓸 때 되게 쓸모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넘겨다보면서 spying on the neighbors, 이웃들의 여러 가지 행동, 언행들, 이웃들을 갖다가 spying, 몰래 살피는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당하는 쪽에서는 정탐하면서 바로 이웃집 울타리, garden fences, 정원의 울타리 너머로 craning, 학처럼 목을 길게 빼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아주 쓸모 있었던 게 긴 목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thin, lanky, spindly, slender, slim, haggard, gaunt, emaciated 다 같은 뜻이에요. 뭐 어떤 거는 SAT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죠. emaciated 뭐 GRE 시험에도 나오고 한 그런 단어인데, 자 단어를 갖다 제가 쭉 나열해봤어요. 소설책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come이는 come과 같이 붙어서 이걸 부사적 소사라고 그래요. 붙어서 덩어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come in. 그래서 to become available for use. 유용해지다. 사용할 수 있게끔 쓸모있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came in very useful에서 사실 이 very useful 이 단어가 없어도 came in 자체만으로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crane 하면은 transitive verb, 타동사, interest verb, 자동사. 아직도 자동사, 타동사가 뭔지 모르시는 부분, 이거 영어 가짜로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고, 중학생이라면은 자동사, 타동사가 뭔지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주변에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나 누구한테든. 그 다음에 1번 stretch one's neck toward something for a better view 이렇게 나와 있어요. stretch one's neck, 자기의 목을 길게 늘어뜨리다. 어떤 것이 있는 쪽으로 더 잘 볼 수 있게끔. twist or move with or as if with crane. 어떤 걸 들어올리다, 움직이다. 마치 어떤 crane이라고 하는 건설 도구 있죠. 그걸 가지고 건설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건설 도구를 가지고서 실제로 뭐를 들어올리다. crane이가 crane 작업하다에 뜻되는 겁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 크레인 같은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spying은 making secret observation. 이웃집은 모르게 비밀스러운 관찰을 하는 겁니다. 몰래 탐지하는 것. 상대방으로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는 stealing a glance, 일견, 실적 쳐다보는 거. 그 stealing은 훔치다의 뜻이니까 일견을 훔치다. 그러니까 모르게 슬쩍 쳐다보다. looking furtively, glancing furtively, 은밀하게 뭐를 쳐다보는 것. spying 그런 뜻입니다. 그 다시 읽어보면 여기서 spying이 그냥 쳐다보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닌 거죠. spying on the neighbors. 바로 영영으로 이해하면은 이웃 사람들을 갖다가 몰래 흘기들기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마치 이웃집 정원을 갖다가 긴 목을 이용해서 학처럼 슬쩍슬쩍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주 유용하게 그 목을 써먹었다는 얘기죠. 여기 미세스 더슬리를 갖다가 이 조앤 롤링은 좋지 않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비뚤어진 사고방식의 소유자, 인성이 왜곡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유쾌한 게 없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The Dursleys had a small son called Dudley. 이 더슬리 부부는 작은 꼬맹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Dudley. 제가 아까 두드러기가 날 정도라고 그랬죠. 보기만 해도 아주 골칫덩어리, 더들리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재밌게 잘 졌습니다. 인상적인 그런 장명법인 거죠. And in their opinion, 그리고 이 더슬리 부부, 네어는 더슬리 부부가 이렇게요. 더슬리 부부의 견해에 따르면 There was no finer boy anywhere. 세상에 더 멋진, 더 착한 소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than their son, 바로 자기네들의 아들내미 두들리보다 항상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셈인 거죠.
두꺼비도 자기 자식 예쁘다고 하잖아요. 고슴도치도 그런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그 못된 버릇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페이지 겉장에서 spoiled라는 단어, 버릇이 망가진, 바로 이게 이 The Dursleys, 이 더슬리 부부의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씨 앞에 s를 붙이고 더를 붙이게 되면 그 부부나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씨 부부 할 때 The Kims라고 할 수가 있고 The Kims는 김씨 부부와 김씨 가족 전체,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맥에 따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hen their son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략된 말을 갖다가 문맥에 맞게 보충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책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그 fine의 뜻은 그냥 멋진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nice, fine, handsome, excellent, splendid, 뭐 잘생긴, 훌륭한, 착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The Dursleys had everything they wanted. 더슬리 부부는, 더슬리의 가족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 everything 다면 대시 빠져 있는 겁니다. They wanted가 everything을 꾸며줘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그러나 they also had a secret. 그들은 또한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The greatest fear. 그들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이 비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밀은 곧 두려움이었는데 두려움은 was 데디아였어요. 비밀이 이만큼 읽어볼게요. Somebody would discover it. 혹시 다른 어떤 누군가가 discover it. 그것을 discover. 알게 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기 would는요. 언젠간 알게 될 것이다. 이 과거라고 하는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추측일 수도 있는 거예요. might. 그러니까 may 대신 썼다고 보시면 돼요. might. 이렇게. might discover it. 혹시 이때 it는 당연히 a secret 가리키니까 영어 문장을 읽으실 때는 대명사의 정체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그것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읽으시면서 discovery it이 뭘 가리키지? 아, 여기서 단수명사 a secret밖에 없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secret.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네 그 비밀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 어쩌면 알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뭘까요? 그래서 they didn't think they could bear it. 그런데 그 더슬리 가족은 여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을 참을 수 있다라고. 이때 이트는요, 그것이 뭘까요? 그 비밀이었죠. 즉 이웃 사람들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 이때 이트는 의미가 좀 확장됐어요. 그냥 비밀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누군가가 비밀을 알게 되는 것. 비밀이 폭로되는 것. 이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 폭로되어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이러한 경우를 그들은 bear,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건데 영어 문장에서는 이 대답에 not를 써요. 이렇게 didn't think. 여기 뭐가 대시 빠져 있는 거 대절이 이렇게 앞에 not를 쓰고 우리말로는 근데 좀 우리말로 매끄럽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전이부정이라고 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을 참을 수 없다고. 이렇게도 똑같아요. 즉 여기 있는 not가 이 뒤로 여기 could not bear it 이렇게 이해하셔도 똑같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그들이 그와 같이 비밀이 폭로되는 것을 참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if anyone found out about the Potters. 근데 it가 뭔지 앞에서 썼는데 뒷문장 읽어보니까 만약 어느 누군가가 알아낸다면 그 Potters, 그 포토 부부, the Potters라고 썼으니까 포토 부부나 포토 가족, 즉 the Potter, 그 파터 부부와 자식, 그러니까 파터 가족에 대하여 어느 누군가가 뭘 알아낸다면 이때 이 구절 전체를 it로 받았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즉 it는 가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진목적으로는 이만큼인데 그 진목적으로는 주로 명사들이 나오지만 이 부절을 통해서 이렇게 구어체에서 얼마든지 진목적어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부절을 갖다 이렇게. 자,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파터 가족에 대한 것을 알아내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파터 가족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는 것, 이런 것을 그들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소설이니까 구어체처럼 썼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Mrs. Potter was Miss Dursley's sister.
근데 여기서 가족 관계를 설명할게요. 여기 미세스 파터 부인은 누구냐면 이 더슬리 부인의 더슬리 여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they hadn't met for several years. 그들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자, 세미콜론이라고 그래요. 세미콜론. 왜냐하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상 미세스 더슬리, 이 더슬리 부인은 pretended that she didn't have a sister. 더슬리는 그런 척 했습니다. 자기가 자매를 두고 있지 않은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her sister and her good for nothing husband, 그녀의 여동생인 파터 부인과 그리고 그녀의 그 파터 부인의 good for nothing,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우리말로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나쁜 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 이 더슬리 부인이 봤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남편이라는 그 husband, 그 두 사람은 were as undoslish. 이건 만들어낸 단어예요. 더슬리스러운, 더슬리 같은 ish. 근데 어느 붙였습니까? 가장 더슬리 가문이랑 부합되지 않는, 더슬리 가문의 가치관, 세계관, 생활관 이런 거랑 안 맞는, 더슬리 가문이랑 가장 안 맞는 그러한 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as it was possible to be, 그럴 수 있는 게, 여기 이거는 undosli시가 생략된 겁니다. 즉 더슬리 가문에 안 맞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undoslishi한, 이러한 자기네하고는 너무나 맞지가 않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사회관, 문화관 이런 거를 가진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 연관 짓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good for nothing은 trifling, 하잘것없는, insignificant,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 않은, worthless, 무가치한, 요술 쓸모없는, 이런 의미. 그리고 good for nothing만 써도 명사가 되는데, 이렇게 형용사 쓸 때는 무용지물의 남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새로운 조어를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작가의 문학적, 창의적 역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를 이 저자가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사전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작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독서 속도를 높이셔야 돼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이 세미콜론, 여기 위에는 점, 아래는 코마 이렇게 찍은 게 세미콜론인데, 이거는 두 개 주된 목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여기 length, 길고 복잡한 항목들을 갖다가 구분짓기 위해서, 한 목록 내에 있는 길고 복잡한 그런 항목들을 갖다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고, 또 하나는 independent clauses, 이 독립적인 그러한 절, 대등절이라고 그래요. 대등절을 연결하기 위해, 즉 등위 접속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이렇게 쓰이는데, 세미콜론 이것도 한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주간 세미콜론이 되게 중요하다. 목록을 길게 나열할 때나 아니면 and나 but, or, for 뭐 등등 이러한 등위 접속사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여기 등위 접속사를 coordinate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등위 접속사는 등위 절을 이끌어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 7가지 알고 넘어가실게요. fanboys라고 외우시면 쉬워요. F는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뒤에 써는 것, 이거 앞에 글자 따가지고 fanboys라고 이렇게 이렇게 다들 외우시죠? 근데 조심할 거는 nor 다음에는 동사 주어 도치가 일어나요. nor can I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yet는 but의 뜻이 있으면서 but보다 뜻이 더 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 부사일 때는 아직 벌써 이런 뜻이지만 접속사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강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The Dursleys shuddered. 더슬리 부부는 shuddered, 치를 떨었습니다. 몸서리를 쳤어요. To think what 이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what the neighbors would say, 혹시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만약 the Potters, 그 파터 부부들이, 파턴의 가족들이, 가족 성원이 arrived
in the street, 거리에 나타난다면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럴까? 자기네 친척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자기네를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겠지? 라고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이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주절 속에 would,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쓰고요. if절 속에 과거동사를 써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데, 자, 실제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여기서 shudder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는 to shake or tremble suddenly and violently. shake, 몸을 떠는 겁니다. tremble, 전율, 갑작스럽게, 격렬하게. 그것도 as from horror, 공포감, fear, 두려움, aversion, 어떤 거에 대한 실증, 혐오감, etc.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비슷한 말로 shiver, tremble, be sick and tired of, 몸무에 진저리가 나다. 아주 질렸어라고 할 때 be sick and tired of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 뜻이 그러면서 떠는 게 shudder예요. 자, shudder라는 개념 조금 느낌이 오셨죠? 그리고 법에는 문장을 쓸 때 직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dicative mood,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문장의 책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또 하나는 명령법,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imperative mood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실제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subjunctive mood,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문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을 되게 중시 여겨요. 그래서 가정 과거 형식은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즉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씁니다. 기본적인 형식인데 이것도 역시 중학교 2학년 이상은 잘 하실 거고 초딩, 중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별거 아니네. 이런 형식이 나오면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문문도 어순에 따라서 직접 의문문, 그냥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 있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기타 특성에 따라 일반 의문문,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를 가진 의문문,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 tag question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 등등등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의문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더슬리's knew. 더슬리 그 가족들은 알았습니다. 더슬리 부부는 The Potters had a small son too. The Potters. 이 파터 부부도 또한 작은 그 꼬마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But they had never even seen him. 그러나 더슬리 부부는 결코 단 한 번도 그 포터라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small son, 그 작은 포터 부부의 작은 아들내미를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면 되게 가족 친지들끼리 돌잔치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데도 안 갔으니까 얼마나 서로가 거리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This boy was another good reason for keeping the Potters away. 근데 그 파터 부부의 아들내미,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겠죠. 그 아들내미는 또 하나의 타당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For keeping the Potters away. 이 파터 부부를 갖다가 멀리 하는 것에 대한, 이 더슬리 부부가 파터 부부를 갖다가 멀리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타당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때 굿은 좋은이 아니라 타당한, 그럴듯한, 논리적인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때 이 세미콜론 아까 배웠죠?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맥상. for의 뜻이에요. for. 왜냐하면 그들은 didn't want Dudley mixing with a child like that. 그들은 더들리 부부는 그 더들리라고 하는 자기 새끼가, 즉 그 똥강아지 같은 그런 더들리, 자기 아들내미가 mixing with a child like that, 그와 같은 아들, 즉 그 마법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a child, 즉 해리포터와 같은 아이와 mixing, 섞여서 어울려 노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를 for로 안 쓰고 세미콜론으로 찍어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구분을 지어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미콜론을 쓰는 겁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거는 우리가 이제 스쿨 그래머에서 want 나오면 되게 특히
굉장히 유서 깊은 그 성문 시리즈 영어 있죠. 그런 데서 원투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want는 want, dudley, mixing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to mix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mixing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want 하면은 want to do, want someone or something to do, someone done. 이때 목적어랑 done의 관계가 수동일 때, 혹은 목적어 doing, 여기서는 이런 표현으로 쓰인 거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오형식 구조. want가 대절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informal한 거예요. want that, 보통 expect that 이렇게 쓰죠. want가 대절로 hope that, expect that. 그러나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중에 이렇게 want 다음에 rudely mixing이라고 쓴 표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캐캐묵은 100년 전 영어를 문법이라고 배우고 있는 그런 스쿨 그래머, 거기 얽매여 계시지 말고 사전을 펼쳐보세요. 2015년 이후에 나온 영영사전 펼쳐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한사전 좋습니다. 그 다음에 When Mr. and Mrs. Dursley woke up. 여기 더슬리 부부가 깨어났을 때, 더슬리 부부가 깨어났을 때, 근데 그날은 dull, 아주 무료하고 우울하고 그레이, 회색빛이 감도는 구름이 자욱히 낀 튜즈데이,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여기서 보면요, 이 웬저를로 끝나고 싶은데 이 저자가 말을 재밌게 이었어요. 즉 더슬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나던 날, 그날은 dull, 아주 뭔가 우울하면서도 좀 이렇게 무미건조한, 그리고 회색빛이 감도는 화요일날, 그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그날. 여기는 when이 빠져 있는 거예요. when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on which 이런 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날에, 이게 웬절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날에 there's nothing, 아무 일도 없었다. about the cloudy sky outside. 바깥에는 구름 낀 하늘에, 바깥 구름길 하늘 주변에는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도 suggest, 블라블라 이런 거를 암시해 줄 만한, 대디아를 suggest, 암시하다. 은연 중에 보여주다. strange, mystery things.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상하고도 신비스러운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would soon be happening. 곧 일어날 예정이다. all of the country. 영국이라는 나라 전역에 걸쳐 곧 일어날 신비스럽고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예정이다라고 하는 낌새를 갖다가 보여줄 만한, 암시할 만한 그러한 그 nothing, 아무것도 바로 이 바깥에 구름길 하늘 주변에는 없었다. 이때 to suggest 이하가 직접적으로 수식해주는 단어는 nothing이 되겠죠. 여기서 dull은요, dull 이 단어, 이거는 gloomy, 약간 우울한 느낌을 주는, somber 마찬가지입니다. dismal, 우울한, insensitive, 좀 무미건조하고 그러한 거, 우둔한 느낌이 드는. 이 문장에서 보면은 이 조앤 룰링, 이 저자의 대가의 어떤 문체 특성이 약간 엿보이죠. 그래서 Mr. Dursley hummed. 더슬리 씨는 hum, 콧노래를 불러댔다. As picked out his most boring type of work. 그가 꺼내 고르면서 자기의 가장 boring, 지루한 인상을 주는 그런 넥타이를 갖다가 일자리 가려고. 근데 여기 boring을 쓰는 거는 맨날 똑같이 착용해도 지겹지 않은 지겨운 느낌을 주는, 그 정도로 이들은 정상적인 것을 중시 여긴다고 해요. 그의 가장 아주 boring, 굉장히 지겨운 느낌을 주는 그러한 넥타이를 갖다가 이렇게 골라 잡으면서, 그리고 한편 미시스 더슬리 부인은 gossiped away happily. gossip, 혼자 중얼중얼 잡담을 하면서 away,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happily, 즐거운 듯이. as she wrestled screaming rudely into his high chair. 그녀는, 더슬리 부인은 wrestle A into B, wrestling 하는 거 아시죠? 힘겹게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힘겹게 옥신각신하면서 screaming rudely, 소리를 꽥꽥 돼지 먹다는 소리로 screaming, 비명을 질러대는 더들리라는 그 악동 녀석을 갖다가 his high chair,
그 아동용 특수 높은 의자. 다리 맘대로 이렇게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아동용 높은 특수 의자. 그런 의자에다가 힘겹게 wrestle A into B, A를 B에 힘겹게 앉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앉히면서 아주 gossip,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잡담을 하면서 away이다 하면은 당연히 the time이라는 그런 게 빠져 있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었다. 근데 none of them,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즉 더슬리 부인, 그 더슬리 씨, 그 다음에 두들리, 아들내미 두들리, 어느 누구도 noticed, 알아차리지 못했다. A large tawny owl flutter, 커다란 tawny, 황갈색의 그런 owl, 부엉이 한 마리가 flutter, 퍼덕이는 것을 past window, 창문을 넘어서, 창문을 가로질러 창문을 넘어서 퍼덕이면 날아가는 걸. 그럼 여기서는 notice, 이른바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see, hear, watch, feel, observe, listen to 같은 지각동사는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상황에 따라서 동사 원형이나 혹은 ing 또는 과거 분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작가가 골라 쓴 단어들을 볼게요. hum, 여기 hum은 이렇게 뭐라고 콧노래 부르는 거죠. To make a low continuous vibration. 여기 낮은 계속적인 vibrating, 울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Like that prolonged M. 그것도 아주 지속적으로 연장이 된 이 M자 소리가 들어가는 코맹맹이 소리. 그런 소리를 내는 게 hum입니다. humming. 콧소리 내면서 노래하는 거. boring은 tiresome, 지겨운, wearisome, 지루한, irksome, 지겨운, dull, 무미건조한, tedious, 따분한, insipid, dreary, monotonous. 모노톤, 톤이 하나로 돼서 지겨운 이런 뜻이고요. gossip은 chatter, 제자들들, 잡담하다, 한담하다, 험담하다, 한국말로 그런 뜻이에요. 하이체어는 a piece of furniture, 일종의 가구 형식인데 used for feeding older babies, 조금 나이가 든 그런 아이들, 자기 발로 어디 달아난 그런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쓰여지는 younger toddler, 토들러 하면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이죠. 2, 3세 정도. 이런 아이들 위해 쓰여지는 일종의 하이체어라는 겁니다. 여기 tawny는 yellowish brown, 갈색인데 노란색을 띠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누르왕자 또 갈색 써가지고 황갈색을 이렇게 tawny 이런 뜻입니다. 플로터는 to wave or flap rapidly, wave, 파동을 치거나 flap, 날개나 물고기가 그 비닐을 퍼덕퍼덕거리는 걸 말합니다. rapidly, 급격하게. 이는 irregular manner,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즉 우리말로는 퍼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조앤 룰링이 이분이 쓴 단어들 hum, boring, gossip, high chair, tawny, flutter 이런 단어로 봐서 그 아기 어머니라는 걸 감잡을 수 있죠. 아기랑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애기나 그 역시 아기를 낳아보신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휘는 인간의 의식과 소통의 구조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생생하게, 다양하게, 미묘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생물로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어가 여러분이랑 친해집니다. 쭉 보시면서요. 여기 hum, pick out, boring, gossip, gossip away, wrestle, wrestle A into B, high chair, notice, tawny, flutter 이런 단어. past는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t half past 8. 자,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점점점 빨라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